안녕하세요. 기타 강사 홍인숙입니다. 집에서 지루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아주 심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심하고 또 뭐 할 게 없냐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거 다시 기억하면서 시작해보죠. 대면 학습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고 또 모르는 것 제가 직접 체크해드리고 봐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는 그렇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장점이 있어요. 대면 학습의 장점이, 그런 체크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동영상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모를 땐 또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배워보고, 여러분들의 또 정말 즐거운 기타 연주가 될 때까지 한번 함께 해보죠. 그러면 연주를 위한 기본, 어떻든 기타를 연주하시려면 기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에 대한 어떤 명칭도 알고, 연주 자세도 알고,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명칭도 알고, 어떻게 제 말을,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연주를 위해서 우선 갖춰야 될 것은 기타가 있어야 되겠고, 그쵸? 그리고 보면대, 또 이러한 카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구비해야 될 것들이 우선은 튜닝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제가 튜너를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튜너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기계가 아니더라도 어플, 스마트폰에 이런 기타 튜닝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무료가 많거든요. 그런 어플을 가지고 튜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튜닝이 된 기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튜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보면 기타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방치해뒀다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좀 줄도 다시 한번 손보고, 여러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연주를 하는 것이 좋죠. 음악이라는 것은 잘 조율된 악기로 연주를 해야 음악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타를 명칭을 알고, 또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에 대해서 또 좀 더 아는 분은 알지만, 어쿠스틱 기타라고 해요. 이러한 기타를. 어쿠스틱 기타. 기타의 종류에는 클래식 기타와 또 이런 포크 기타가 있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치는 일렉트릭 기타가 있죠.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일렉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실 기타는 이 바로 포크 기타라는 것이에요. 일명 통기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에는 통기타와 클래식 기타가 있는데, 클래식 기타는 이거보다 더 지판이 이렇게 넓고 나일론 줄로 된 것, 그것을 클래식 기타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크 기타는 쇠 줄로 되어 있죠. 줄이 다르죠? 쇠 줄로 되어 있고, 이 넥의 넓이가 짧습니다. 좁습니다. 그쵸? 그러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것은 포크 기타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기타의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기타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크게 이 헤드, 머리라고 하죠. 머리, 헤드 부분과 기른 것, 목처럼 생겼죠? 그래서 기타의 예, 목 부분, 넥라고 합니다. 넥이고, 또 밑에는 바디, 기타의 몸체죠. 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위에부터 살펴보면, 이 헤드에는 이 줄 감개가 있죠. 그죠? 줄 감개가 6개가 있습니다. 줄 감개가 6개 있는데, 여기에는 번호가 있어요. 어떤 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6개 중에 어떤 걸 만져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 감개. 그렇게 줄을 연결해서 여기에다 이제 줄 감개 감겨 있죠? 어디로 연결하는가 하면 여기 밑에. 예, 바디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줄을 매서 쓰게 되죠. 그런데 줄은 먼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연결하는가 하면 여기에 브릿지에 있는 줄감개 고정핀으로 해서 꽂아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감개가 6개가 있고 넥 부분에 가서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요 쇠막대기가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쇠막대기로 구분해서 음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이쪽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이 나게 되어 있고, 또 이 가는 줄을 보면 먼저 줄이 4개는 줄이 있는데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가 있는데 줄이 가는 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4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프렛이 있죠. 프렛. 아까 음을 구분하는, 음 높이를 구분하는 프렛이 있는데 이건 쇠막대기로 되어 있어요. 쇠막대기로. 그런데 이거는 간혹 가다가 프렛인데 플랫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발음입니다. 프렛. 아시겠죠? 프렛. 플랫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샵 프렛 할 때 플랫. 이거는 프렛. 그냥 프렛. 아시겠죠? R 발음입니다. 프렛입니다. 그래서 이 프렛이 한 19개에서 21개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손을 대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핑거보드. 예. 지판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대는 판이라고 해서 지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도대체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모양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마크가 있어요. 지판에는 마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찍어 놓지는 않고요. 홀수로 되어 있어요. 마크가 3, 5, 7, 9, 그 다음엔 11이 아니고 12까지 있고, 그 다음엔 15, 17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 몇 번 줄에 몇 프렛 이렇게 말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몇 번 줄에 몇 프렛 할 때는 보면 줄을 찾아서 줄 번호 1, 2, 3번 줄인지 4번 줄인지 찾아서 3프렛이면은 예를 들어서 요 마크인 데구나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크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찾는가 하면 처음부터 세지 않고 4번 프렛이라고 하면 바로 3 옆에 올라가서 4번 프렛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도 7프렛이라고 하면 3, 5, 7이구나 해서 7프렛 금방 찾을 수가 있고, 8프렛은 마크가 없지만도 7프렛 하나 위에가 8프렛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안 와도 보이는 것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점이 똑같이. 그렇죠? 점, 마크, 포지션 마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위치를 가르쳐주는 포지션 마크. 이렇게 해서 마크가 있어서 구분해서 어디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에 가서 보면
바디에 크게 사운드홀 있죠? 사운드홀, 울림구멍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항아리에다 대고 소리 많이 질러봤잖아요. 그것처럼 사운드홀은 소리를, 공명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운드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줄을 연결해서 매주는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라고 하고, 브릿지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줄을 고정시킨 줄 고정핀이 그대로 6줄에 매여서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막대기 보이시죠? 하얀 막대기가 보이시죠? 제가 좀 머리가 예, 하얀 막대기가 보이시는데, 이것을 바로 새들이라고 합니다. 새들. 우리말로는 이거는 하현주. 얘는 여기에 또 이거 설명 안 했죠,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지판으로 연결되는, 까맣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렇게 저기 헤드로 넘어가는 곳에 너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트는 상현주, 얘는 새들은 하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요, 옛날에 어떤 분들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치던 걸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가 오래되잖아요. 이게 줄이 매어져 있죠.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이게 오래되면 사가요. 사가서 새로 연주하실 때 이런 거 한번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새들이라는 것은 또 줄 높이를 조정하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높다면은 이걸 밑에 약간 뭐 깎아서 줄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 줄이 너무 얕으면은 여기다 셀로판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서 높여주기도 해서 이런 현고라고 하는데 줄의 높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새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거 다 있죠. 기타에 보면 이 모양이 다 있죠. 이 모양은, 이거는 뭔가 하면 피크 가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크 가드는 우리가 이제 피크, 물론 연주할 때 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피크로 하기도 하는데, 피크로 이제 기타를 칠 때 이 부분에 이제 많이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이 많이 붙어 있죠. 나오는 시중 제품들이, 그렇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여기를 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면, 또 여기를 뒷면,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탑, 백 하면 뭔가 하지 마시고, 얘는 앞면, 여기 뒷면, 백, 예, 여기 사이드, 측면입니다. 그렇게 기타의 명칭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타를 하다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 끝에 핀이 있어요. 엔드 핀이라고. 예,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기타 서서 연주할 때 멜빵을 메고, 예, 그죠? 기타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그 멜빵을 여기다 끼워서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멜 수 있게끔 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픽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 내부에 뭐가 있어요. 예, 확장 장치. 예,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기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연주 자세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안아볼게요. 연주 자세는 이렇게 안으면, 통기타는 정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타를, 이 오목한 곳을 오른쪽에 얹어야 돼요? 왼쪽에 얹어야 돼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데,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 무릎에 많이 얹어 놓죠. 오른 무릎에. 예, 많이 얹어 놔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판을 놓고 이렇게 높게,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저희 왼쪽 무릎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서 클래식 기타 같은 건 그렇게 연주하는데, 통기타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통기타는 그냥 이렇게 오른 무릎에 이렇게 앉고 왼쪽에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편한 곳에 얹으시면 돼요. 예, 그런데 오른쪽 무릎에다가 이렇게 이 오목한 곳을 이렇게 여기다가 얹고 앉는데 자세가 기타가 자세가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배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가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기타는 배가 나왔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허리를 세우시고 반듯하게 앉으셔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내 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품에 끌어안습니다. 예, 거의 내 몸과 평행이 되게 같이 밀착시켜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치는데 오른팔은 이 기타의 가장 높은 부분에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이 사운드 올 정도에 이렇게 손이 와요. 네. 그러니까 오른팔은 그러한 자세를 취하시고 또 왼팔은 이 팔을 갖다 이제 코드를 짚고 이제 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이걸 보려고 이렇게 제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왼팔이 힘들어요. 이렇게 제끼면 힘들어요. 얘가 그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 몸과 평행되게 이렇게 세워서 이 헤드가 앞으로 나가면 힘들어요. 헤드를 잡아당기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더 편리할 거예요. 쉽게 이제 팔이 그만큼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뒤로 당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앞에서 수평에서 조금 앞으로 나간 듯하게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넥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보기에도 좀 너무 프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수평이 되거나 이렇게 수평이 되거나 약간 올라간 듯하게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그런 연주 폼이 좋고요. 우선 처음 기타 배우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모든 것의 기본은 힘을 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도 마찬가지로 이 목부터 다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손도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유연한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아프셔갖고 팔을 돌리고 막 여기 어깨 병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은 자세는 몸에 모든 힘을 푼다. 끝까지 다 푼다. 다 풀고 하여튼 또 그리고 하나 이렇게 막 기타가 미끄러져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기타를 청바지 같이 그런 면바지 있잖아요. 면바지를 입으시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방법이 또 아까처럼 그 스트랩, 기타 스트랩, 저기 멜빵 있죠. 멜빵을 여기다 이렇게 메고 길이 잘 조정해서 메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품에 꼭 끌어안고 연주를 할 수 있죠. 그런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면이 좋고 아니면은 수건이라도 여기다 대시면 좋아요. 면, 수건. 그러면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힘을 빼는 거. 기본을 잘 하셔야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들여서 하면 못하고 정말 힘든 음악이 되죠. 그러니까 힘을 빼고 꼭 연주 자세를 잘 처음에 잘 잡아서 훈련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들어앉아 있고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도 굉장하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어쩌면은 핑거링, 손으로 하는 걸 핑거링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피크를 하면 피킹한다 그러죠. 근데 핑거링으로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뭐 피크를 안 하셔도 핑거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방법, 그런 게 있고요. 또 기타를 치는데 이제 기타와 또 이제 처음에 놓으시면 이렇게 막 저기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보면대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아요. 보면대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카포와 그 튜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아니면 기타 그 튜너를 스마트폰 앱에서 설치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또 예. 사실은 기타 튜너도 또 뭐 배터리 같은 게 떨어지면 막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피크를 잡는 법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크를 잡는 법.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여기 피크를 이렇게 잡는데 보이시나요? 피크를 이렇게 잡는데 손을 뒤에 피크가 이렇게 세모예요. 세모인데 플랫 피크라고 하는데 이 피크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쭉 뻗쳐서 잡으면 이 손가락을 검지를.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넓은 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좁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넓은 면, 요 구부리면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예, 얹어 놓고 또 엄지손은 앞에다가 그 방향으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끝에가 세모가 되게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크를 잡는 때는 요게 한 1cm 될까요? 1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잡을 땐 또 놓칠까봐 너무 꽉 쥐면 소리가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서 잡고서 치시면 되는 거죠. 피크 잡는 법은 그렇고요. 이제 기타를 이제 안 왔으니까 이렇게 폼이 이렇습니다. 폼이 이런데 줄을 이제 6번부터 우리가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줄 번호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타를 만질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지 별로 이렇게 올려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6, 5, 4, 3, 2, 1 네, 이렇게 치게 되죠. 기타를 칠 때. 그래서 먼저 이제 기타를 오늘은 줄 이름을 아셔야 돼요. 줄 이름. 줄을 잇는데 이름이 다 있어요. 그쵸? 그래야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먹여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다 이 번호를 먹인 건데 줄 이름이 있습니다. 줄 이름. 그러면은 줄 이름이 6번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6번부터 제가 이렇게 훑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1번과 6번 줄이 같은 미예요. 같은 미인데 두 옥타브나 높은 미예요. 미,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에서 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줄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거 머리 아파 그러시는데 1번과 6번 줄은 미 같은 이름이니까 그쵸?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미라레 솔시미. 여러분들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 이름이 미라라는 이름 많아요. 그래서 미라레를 네로 해서 미라네 솔시미. 그럼 솔시미만 쫙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라네 솔시미.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타를 배울 때는 코드를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은 코드를 하게 되겠는데요. 코드 네임이 코드 이름이 다 영어로 해요. 미,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태리 발음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C코드, D코드, E코드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영어로 연결해서 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우리는 배웠지만 영어로는 알파벳 순서. AB는 빼고 C, D, E, F, G, A, B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C, D, E, F, G, A, B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C, D, E, F, G, A, B 이렇게 써서 한번 연결해서 자꾸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꾸 읽어보시면 C는 도 금방 외워지죠. C는 도.
그 다음에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영어로 코드네임이 영어로 나가니까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C, D, F, G, A, B. C는 도, D는 레, E는 미, F는 파, 솔은 G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기타는 먼저 이제 튜닝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튜닝. 지금 튜닝을 하시면 어떻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튜닝의 어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 자동으로 튜너를 자동으로 놓으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기계에 보면 기계도 있고 저 어플에도 그래요. 자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동에 놓으시면 우리가 기타줄을 이제 뭐 많이 틀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많이 틀렸을 때는 어떤 피아노 음이나 뭘 듣고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만 틀렸을 때는 그 자동에 놓으면 6번 줄을 튕기면은 6번 줄이 알아서 기계가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맞추는 방법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음이 피치 음 높이를 피치라고 하는데 그 피치가 낮거나 조금 높을 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맞았을 땐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초록색 불이 쫙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계도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6번 줄 튕기면 2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시면 안 되겠죠. 6번 줄은 이름이 2. 또 아까 라라 그랬죠. 라라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외웠는데 6번 줄은 E, 5번 줄은 A. 라는 A입니다. A. 또 4번 줄은 레라서 D예요. 알파벳으로 쭉 연결해 보세요. 3번 줄은 G, G라고 나오죠. G, 솔입니다. 솔. 또 2번 줄은 C인데 미라레 솔시미 C인데 B라고 나올 것입니다. B. 그리고 다시 1번 줄은 하이 B. 어떤 데는 이제 그래서 그냥 똑같이 E라고 안 나오고 H하고 E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H는 뭔가 그냥 높습니다. 이런 얘기. 하이의 약자 H를 써서 H, E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을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줄을 이렇게 튜닝하시고 잘 조율된 기타로 연주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는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진짜 다 칸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의 높이를 어떻게 할까? 음의 높이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기타는 피아노 같은 곳은 꼭 거길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기타는 여러 군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솔인데 여기서도 솔이 똑같은 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군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라는 악기를 잘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그냥 무조건 줄과 칸만 있는데, 그쵸? 칸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나오느냐? 꼭 피아노처럼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타는 그걸 아셔야 되는데 C, D, E, F, G, A, B,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음계 안에는 음으로 된 계단이에요. 음계라는 것은 음으로 된 계단인데 그 음계 안에는 반음이 있고 온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타에서는 그러니까 피아노로 말하면 도에서 레가 온음 사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반음이 하나 사이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온음 관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미에서 파는 피아노를 만져보시면 미에서 파는 가운데 까만 건반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반음 관계예요. 네, 그래서 기타는 반음이 두 개가 온음이 됩니다.
반음 두 개를 합해서 온음이 돼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는 반음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걸쳐서 음계를 이루어져요. 온음, 온음, 반음, 뭐 온음 이렇게 해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음 관계가 되는 곳이 바로 미와 파, 또 시와 도 사이, 영어로 하면 E와 F 사이, 또 B와 C 사이가 반음이 되죠. 그래서 바로 반음은 기타에서는 모든 것이 반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칸을 가면 온음이 되고 바로 옆엔 반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라면 레는 온음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가면 레로 갈 수 있고 레에서 미도 온음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 둘 가면 미가 되고, 근데 미에서 파는 시에서 도는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미에서 파가 되고 또 시에서 도가 되죠.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면 이 모든 이 지판 안에서 얼마든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그런 것들은 알아두시고, 통기타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코드만 잡고 막 외워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뭘 하시는가 하면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면 전주를 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전주 같은 거 치시고 간주 치시려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면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를 기본적으로 만지면 처음에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그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 음계를 제가 맨 오픈 코드 자리 아래 포지션에서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섬의 줄이 6번 미라고 했죠. 미. 그러면 미에서 파는 반음 사이라고 했죠.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꼭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 이론은 기타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다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거는 EF와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라는 거. 그럼 첫 번에 6번 줄이 미였습니다. 그쵸? 미였어요. 이죠. 영어로 이인데 이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개니까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올라가요. 음계단. 그쵸? 예, 그러면 미에서 파는 바로 개방현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개방현을 아셔야 되죠. 아까 그 미랄 솔심이라는 것은 개방현의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잡았을 때 미, 라, 레, 솔, 시, 미 아무것도 안 짚고 쳤죠. 이렇게 나는 음이 개방음입니다. 이러한 줄을 개방현이라고 하고, 줄을 현이라고 하고, 소리가 나서 들리는 음을 개방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방음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외워두시고요. 개방음을 이용해서, 이 음계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미인데, 파는 그 다음에 파가 되죠. 미는 개방현이에요. 개방현은 말하자면 이 너트 바깥에 그냥 아무것도 안 짚었지만 그냥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플랫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 파는 바로 옆에, 그죠? 한 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파, 그죠? 파. 또 솔은 파에서 솔은 오는 관계죠. 그러니까 파에서 하나 둘 가면 솔. 그다음에 라가 이쪽으로 계속 그렇게 두 칸 오는 반음 관계를 이용해서 올라가도 되지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포지션에서 다 음계를 쳤으면 좋아요. 그래서 라는 5번 줄 개방현이 라거든요. A. 그러니까 라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라에서 시는 온음. 또 시에서 도는 반음이었죠. 미파와 시도. 도는 바로 옆에 도. 그리고 또 레는 이쪽으로 가도 물론 도에서 레는 하나 둘 가도 레가 되지만 다음 줄로 갑니다. 레 4번 줄 레 또 레에서 미는 하나 둘 미에서 파는 바로 한 칸만 가면 되죠. 반음만 가면 되니까 파. 또 솔은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3프렛 이상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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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현 솔, G, 솔. 그 다음에 솔에서 한 칸, 두 칸, 오음을 가면 라, 라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C가 2번 줄에 있으니까 B, C, C, 또 그 다음에 도는 C와 도 사이는 반음이니까 바로 오픈, 여기 개방현이었으니까 바로 한 칸만 옆으로 이동하면 반음, 도, 도, 그쵸? 도에서 레, 레는 여기 하나, 둘, 오는 가면은 레가 나오죠. 레, 그 다음에 1번 줄이 미가 있으니까 1번 줄을 치시면 됩니다. 1번 줄, 미. 그 다음에 미에서 파는 또 반음이니까 바로 옆칸. 네, 개방현의 옆칸이에요. 파. 그 다음에 또 파에서 솔은 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가면 여기가 쏙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래도 이런 걸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 이 다음에 쉬운 그런 전주 같은 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알아두실 것들은 기타의 명칭을 잘 아시고 또 줄 이름, 프렛, 몇 프렛 이걸 잘 알으셔야지 이제 코드를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연주 폼 같은 것도 또 좋은 폼에서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폼 같은 것도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앉아서 내 폼이 정확한가 그렇게 한번 폼도 자꾸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차츰 이제 다음 시간 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코드를 짚을 때 그때 이제 또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드 다이어그램 같은 거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방향은 처음에 이제 쉬운 코드부터 또 쉬운 리듬부터 그렇게 하나씩 짚어갈게요. 잊어버리셨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